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계산하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달보다 비싼데 왜 오른 건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트 영수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를 지나치면서 기름값을 보고 한숨이 나오고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먼저 기름값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모든 가격 상승이 사실 하나의 경로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된 가격 충격이 내 손안의 삼각김밥에 도달하기까지 그 경로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연결고리를 오늘 함께 추적해보죠.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모두 불태우겠다. 이 33km짜리 수로 하나가 봉쇄되는 순간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멈췄어요.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매일 2조 원어치의 기름이 이 길 하나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하루아침에 막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보험이 없다는 건 공격받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백 척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공해상에서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이 해협에 유독 취약합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구조거든요. 비교해보면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이 해협 의존도가 전체 원유 수입의 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상 100%. 일본은 201분 이상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해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호르무즈에 묶여 있어요. 편의점에 비유하면 우리 동네 식재료 트럭이 다니는 길이 딱 하나인데 그 길이 갑자기 막힌 겁니다. 다른 길은 훨씬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면 시간도 2배, 비용도 2배가 돼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봉쇄 직전 배럴당 $72이던 브렌트유가 불과 수주 만에 $112를 넘어섰습니다. 50% 이상 급등이죠. 3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110 선을 넘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배럴당 $140, 최악의 경우 $200까지 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어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로 자체가 막히면 브렌트유 $90 이상은 기본이고 전쟁이 사우디까지 확산되면 $130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유가 충격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주유소입니다. 2026년 3월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봉쇄 이전과 비교하면 500원 이상 오른 거예요. 서울에서 중형차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게 드는 상황이 됐죠. 정부는 약 30년 만에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나 꺼냈던 정책 카드를 다시 쓰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례적인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최근에 주유소를 들렀는데 가격 보고 그냥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주유소가 시작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경유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트럭은 대부분 경유로 움직이거든요. 심지어 봉쇄 직후에는 일부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이상 현상까지 발생했어요. 경유가 오르면 운송비 전체가 오릅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 압력을 받고 택배 요금도 올라가고 마트나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 운임도 오릅니다. 유가 상승은 움직이는 모든 것에 요금을 붙이는 메커니즘이에요. 이 운송비 상승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사실 이게 삼각김밥까지 이어지는 핵심 경로 중 하나입니다.
유가 충격의 두 번째 경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원유는 달러로 삽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입에 쓰이는 달러 수요가 늘고 동시에 한국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원화가 약해집니다. 2026년 3월 2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01원까지 올랐습니다. 2025년 하반기 고환율 사태에 이어 다시 1,500원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유가도 달러로 오르고 달러 자체도 비싸졌으니 이중 충격을 동시에 맞는 거예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환율 10% 상승은 수입 물가를 약 7에서 8% 끌어올립니다. 지금 환율 상승폭을 대입하면 수입 원자재 비용에 상당한 압박이 걸린 상태예요.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원유를 달러로 사는 한국 정유사 입장에서는 같은 원유를 사는데 훨씬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40% 오르고 환율도 동시에 올랐다면 정유사의 실제 원유 도입 비용은 산수적으로 그 이상 늘어납니다. 이 비용이 주유소 기름값에 그대로 반영되고 전기요금, 가스비, 제조 원가에도 스며들어요. 달러로 사야 하는 나라가 원화까지 약해지면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지갑으로 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결국 모든 소비재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이 손해를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퍼지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가 상승 뒤에 눈에 안 보이는 환율 충격이 또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지면 물가 압박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경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는 부분입니다. 석유화학이에요.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나프타라는 원료도 함께 나옵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포장재의 출발점이에요. 2026년 3월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사이 약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달 들어 나프타 가격이 톤당 1,009달러 수준까지 올랐는데 작년 3월 575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2배예요. 믿기 힘들죠? 한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해협이 막히니까 나프타도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비닐봉투, 페트병, 식품 포장 트레이, 라면 봉지 포장지, 그리고 삼각김밥 포장지, 전부 나프타에서 출발한 플라스틱입니다.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2.1%가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이미 가격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플라스틱 산업은 원재료 비중이 약 83%에 달하기 때문에 유가 충격을 거의 그대로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비용이 포장재를 구매하는 식품 제조업체로 넘어가고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수와 울산 산단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미 생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80에서 90%이던 가동률이 6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나프타 비축량이 약 한 달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원료 자체가 바닥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석유화학 제품이 위축되면 전자, 건설, 자동차, 식품, 세제, 화장품까지 사실상 모든 제조업에 연쇄 충격이 옵니다. 우리가 유가가 올랐다고 말할 때 사실 이 석유화학 충격이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경로는 운송비입니다. 비행기가 움직이려면 항공유가 필요합니다. 2026년 4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장거리 노선 기준 최대 30만 3천 원까지 오릅니다. 3월 대비 3배 이상 급등이에요.
유료할증료 단계가 한 달 사이에 6단계에서 18단계로 무려 12계단이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주 노선 왕복으로 치면 유료할증료만 60만 6천 원, 항공권 자체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6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4인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면 유료할증료만 약 2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지금 항공권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운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우회 항로를 쓰는 선박들이 늘었고 해운 운임이 최대 50에서 80% 상승했습니다. 우회 항로는 거리가 훨씬 길어지고 거리가 길어지면 연료비가 들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이 비용이 화물 운임에 반영되고 운임이 오른 만큼 수입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예요. 바다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이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수입 원자재, 수입 식품, 수입 부품 전부 해당돼요. 이미 선박 운임이 오른 것은 앞으로 수개월 뒤 수입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가스비와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됩니다. 겨울 난방비가 이미 부담이었는데 중동 공급망 불안이 길어지면 여름을 넘어 내년 겨울 난방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국은 LNG, 즉 액화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비중이 상당한데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같은 압력을 받습니다. 집에서 전기를 쓰고 직장에서 에너지를 쓰고 이동하면서 연료를 쓰는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 전부가 이 하나의 해협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은 유가 상승이 에너지 비용 전반에 동시다발로 퍼지는 국면입니다. 이제 삼각김밥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삼각김밥 하나의 가격은 이미 1,000원을 넘은 지 오래됐고 지금은 1,500원을 훌쩍 넘기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격 안에는 여러 비용이 쌓여 있어요. 쌀, 속재료 같은 식재료 원가가 있고 포장지와 비닐 트레이 같은 포장재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삼각김밥을 편의점까지 배달하는 냉장 물류 운송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편의점 매장을 환하게 켜두는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유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식재료 원가는 농산물이지만 농업도 기름 없이는 안 됩니다. 농기계를 돌리는 것도 경유이고 비닐하우스 난방도 기름이에요. 수확한 농산물을 도매시장까지 나르는 것도 경유 트럭입니다. 나프타에서 만든 플라스틱 포장재 가격은 이미 제조업체들이 인상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냉장 배송 트럭도 경유로 달립니다. 편의점 매장을 환하게 켜두는 전기요금도 오르는 중이고요. 삼각김밥 하나에서 유가 상승이 닿지 않은 부분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유가 상승이 식품 물가로 전달되는 실제 경로예요.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단계에서는 전 산업 생산비가 9.4%, 제조업은 11.8%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비스업도 3.1% 상승 압박을 받고요.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1.7%포인트 높은 5.1%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금리가 안 내려오면 대출 이자 부담도 줄지 않습니다. 삼각김밥 가격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게 살림 전체가 이 충격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적한 경로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브렌트유 101달러, 원달러 환율 1,501원, 나프타 가격 50% 급등, 포장재와 플라스틱 원가 상승, 운송비와 유류 할증료 폭등,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 인상. 이게 지금 2026년 3월에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연결입니다. 33km짜리 수로 하나가
내 편의점 영수증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뉴스에서는 유가가 올랐다는 한 줄로 끝내지만 그 한 줄의 뒤에 이 많은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1973년 오일 쇼크와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에는 공급망 대안이 전혀 없었고 원유가 완전히 무기화됐어요. 지금은 글로벌 원유 공급이 하루 305만 배럴 과잉인 상태이고 한국도 201분 이상의 비축률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봉쇄가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충격은 흡수 가능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장기화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프타 비축량은 약 한 달 분량이거든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필요한 공항 소비나 사재기를 피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여러분은 삼각김밥 가격이 오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또 올랐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아니면 오늘처럼 그 뒤에 있는 경로를 한 번이라도 따라가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편의점 가격 인상이 이해가 됐는지, 아니면 그래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두 의견 모두 맞는 감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나라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독립을 향해 가는 나라들과 우리의 구조적 차이, 호르무즈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구조,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